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이진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더민주 전 국혁신회의는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탄압 그리고 마구잡이 기소에 대해 해당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1일 오늘이 기한 마지막 날인데 결국 100만마저 돌파한 것입니다. 혁신회의는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영입 인재로 들어온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며 국민적 분노를 희망,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세상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건에 있어 일부 수구 언론들이 조작 논란을 제기하는 등 혐의에 나선 모습인데요. 그럴수록 서명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인데요. 단 2마디 발언을 가지고 징역 2년이나 구형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또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라 규정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에서야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마치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급 간부인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변경된 공소장엔 이재명의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수정하며 이재명과 김문기는 교유 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교우 관계도 아닌 교유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까지 쓰면서 말이죠. 김문기는 그 문제의 유동규를 수행하러 온 직원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검찰은 거듭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점, 과거 세미나에 동석한 점 등을 더럽히고 이는 12년간 김문기와 끊임없는 교유행위, 일반 직원과는 다른 특별한 교유행위를 지속했다고 우겼습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 4,500여 명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은 팀장급만 600, 700명 되는 만큼 직원 하나하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한 2마디 잠깐씩 주고받은 게 전부일 텐데 말입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과 김문기 전 처장의 관계를 설명하겠다며 가수 이문세의 노래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영상에서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했다고 말이죠. 이에 대해 이재명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들에게도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검에 230여 명이 있는데 사진을 주고 이름을 써보면 얼마나 마칠까. 출근 때 경비 직원의 얼굴, 이름을 몇 명이나 알까라며 냉정히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고 너네 다 알고 있잖아라며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험두도 못 내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성남시장 산하기관 팀장과 활발하게 사귀어 노는 관계였다는 게 전제라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한 보고도 있고 해외 출장 가서 골프도 쳤다는 건데 이게 8년 동안 일어난 몇 번의 접촉이다. 검찰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교유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인간의 기억력과 표현력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은 유동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지만 좌우지간 이재명과 함께 골프를 쳤으니 굉장히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니까 가족들에게 그런 영상을 보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사망하기 전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와 제1공단 분리개발보고로 한두 번 배석했을 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문서까지 표지가리하여 김문기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명단에 포함됐고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한 것으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초 결제한 문건에 김문기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김문기가 포함된 수정 문건을 끼워 넣어 마치 최초 결제부터 김문기 전 처장이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을 향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대체 누구냐라고 억지를 걸었는데요. 이재명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에 대해선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정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건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6월 공판에선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며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제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용도 변경을 3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받았던 느낌을 표현한 것을 가지고 억지 기소를 일삼은 셈입니다. 이처럼 온갖 억지를 써가면서 이재명을 일주일 내내 재판에 들락날락거리게 하며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끊으려 괴롭히는 것은 그가 현재도 압도적 대선주자 1위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부패한 기득권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국힘 쪽은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그래왔듯 이재명 아니면 지들이 다루기 쉽다고 확신하겠지요. 그렇게 국힘이나 조선일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엄중히 이낙연 패거리와 똥파리 뮨파들까지 나서 온갖 누명까지 씌워가며 괴롭혔음에도 도리어 이재명 대세론만 굳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과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는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돈줄이 끊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서입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한 것인데요. 특활비 삭감은 이미 예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특경비까지 불똥이 튀자 검찰 입장에서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이에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삭감 결정 직후 항의성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에 법무부는 특경비 예산안 507억 원 관련 국회에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이 없었고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정치 탄압 수사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 심사가 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많은 반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경비 삭감 의결 직후 검찰 블라인드 게시판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 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본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라는 반응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재명 죽이려다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라는 반응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을 깎으면 민생 수사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는데 정작 해야 할 민생 수사는 그동안 안 하면서 이재명에만 대체 지난 몇 년간 검찰 몇 명 수사관 몇 명이 달라붙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장면이 버젓이 있어도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확인됐는데도 대체 무슨 행위를 했지요? 다른 부패한 정치인들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어도 과연 얼마나 수사했습니까? 그럼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으니 또 특활비 쓴 거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사용 내역이 지워진 걸 내놓고는 한동훈처럼 딩크가 휘발됐다는 소리나 해댔으니 말입니다.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 중 하나가 법외국죄나 사건 조작죄 등을 제정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의 돈줄 끊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처럼 답도적 대세론을 형성 중인 이재명을 끊임없이 죽이기 시도하면서 동시에 공안정국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서울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개최한 노동자대회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2차 국민행동의 날, 그 밖에도 촛불행동이 주최한 촛불대행진 등 크게 3가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2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경찰이 평상복 차림이던 평소와 달리 온갖 보호장구를 갖춰 입고 등장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집회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며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을 막자 집회에 합류하지 못한 노동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파가 몰려들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참가자가 더 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노동자와 경찰이 뒤섞인 상황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경찰 폭력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한창민 대표는 매년 있는 노동자들의 평화 집회에 전투경찰들이 이렇게나 많이 깔리다니라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동원된 경찰들이 아니었다.
전국에서 올라온 전투경찰들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장 내부까지 들어와서 통제했다고 했습니다. 한창민 대표는 차라리 차선 불법 점거로 고발을 해라. 1차선을 비우는 것으로 합의를 해라고 했는데도 무시했다라며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충돌하면 다친다고 외치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밀쳐지다 바닥에 깔렸고 들려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창민 대표의 양복 상의가 찢어졌으며 하박상을 입었습니다. 한창민 대표는 백주대나대 국민의 대표에게도 이런 식인데 힘없는 국민들에겐 공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또 해겪은 일이 아니지만 새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경찰은 올해 예산안에서 차벽 트럭 방검복 예산을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이는 11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작 반면에 수사치안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창민 대표는 그러면서도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가 3배 늘 때 지구대 파출소 인력은 5년째 제자리다. 작년 윤익은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위해 서울에 6개 기동대를 추가 창설한다 했다라며 그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도입한 신형 방검봉과 3단봉을 들고 찾아간 곳이 윤석열 퇴진 집회 시위 현장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민중총궐기 이후로 경찰의 차벽이나 완전 무장 등은 집회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는데 곧 이제 곤봉도 등장하고 한겨울 물대포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만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가둬놓고 연행하던 그때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갈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에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또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라며 저는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들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에 사복경찰 프락치들이 침투해서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 돌을 던지고 그것을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그 현장이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이제는 거리의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며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회민주당에선 임명희 대변인 논평에서 백골단의 망령까지 되살리려는 것이냐라며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둘러왔던 윤석열 정부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 행태다. 어떤 역사에서도 폭정과 폭력의 정권은 민중의 들불 앞에선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번 경찰의 폭력적 대응은 정권 퇴진의 횃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당에서도 홍성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경찰의 의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공지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라며 심각한 불법 집회로 변질되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원 체증 판독하여 철저히 수사함은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대다수 경찰들은 상부 지시에 의해 끌려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원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신입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역대급 미친 정권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